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28회차 결과 1등이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서 6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2월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A매치 기간이 왔고 다음 축구 토토 승무패 29회차 대상 경기들이 UEFA 네이션스 리그 경기들로 국가대표 경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금요일 새벽에 있는 네이션스 리그 첫 경기들을 좀 보고 나서야 축구토토 승무패 29회차에 들어와 있는 국가대표 경기들 중에 몇몇 경기가 좀 경기력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9회차의 경우는 배당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승무패 패턴 관련 부분도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나중에 최종픽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구토토 승무패 29회차의 경우는 배당과 패턴적인 부분을 참고를 해서 픽을 결정할 거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28회차 결과에 대한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많이 적중을 하든 많이 틀리든 매 회차마다 복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많이 적중을 하고 많이 틀린 거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복기를 해보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럴 땐 이렇게 픽한 게 틀릴 수도 있구나 하면서 피드백을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많이 적중했을 때만 복귀 영상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건 사실 어그로만 끌어서 구독자 늘리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은 매 회차마다 다음 회차가 바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은 항상 올려드리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약 500명만 증가를 하게 된다면 아마 축구토토 채널 최초로 2만 명을 달성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채널의 솔직한 면을 많이 알아주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분석도 분석이지만 재밌게 분석 내용 말씀드리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제가 구매를 해서 공유드린 최종 픽은 14경기 중에 9경기에 적중을 하면서 나가리가 됐는데 각 경기별로 경기가 어땠는지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28회차 복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없겠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였죠. FC 서울대 김천.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저히 제가 승무패 중에 뭐 하나 고르기 힘든 경기다.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는데, 이럴 때는 보통 무승부가 나오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경기도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일단 FC 서울이 주중에 FA컵 경기를 치르면서 팔로세비치 선수가 두 골을 터뜨리면서 약간 컨디션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반 23분에 프리킥을 성공을 시키면서 골을 기록을 했고 후반전에는 김천 상무의 조규성 선수가 확실히 클래스가 있는 칩샷을 성공을 시키면서 동점, 그리고 FC 서울의 이상민 선수가 나상호 선수의 프리킥 세트피스를 대갈박으로 성공시키면서 승리하는 듯 했으나 김천 상무도 보란듯이 똑같은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정승현 선수가 나도 대갈박이 있다 하면서 바로 헤딩슛을 되갚아주면서 2대2 동점으로 끝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역시나 김천 상무가 스쿼드가 좋기 때문에 한 방 한 방 해결 능력이 좋아서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었는데 3연패까지는 안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우개 찬스를 써서 경기를 보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진 않았는데 조금은 픽이 좀 아까웠던 경기였습니다. 자, 2번 경기 후쿠오카 대 우라와 경기였죠.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예상했던 그대로 결과가 나와줬던 경기였습니다. 후쿠오카가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 우라와에 비해 압도적으로 밀리지만 우라와가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개쓰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득점력이 쓰레기인 상태에 추가적으로 공격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캐스퍼 준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후쿠오카의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우라와가 슈팅 숫자나
그러나 경기 점유율 면에서는 앞서 나갔지만 역시나 골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0대 0으로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3번 경기였죠. 전북 대 제주. 자, 개인적으로 골 때리는 TV 채널 구독자분들께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경기였지 않나 싶은데 굉장히 좋은 스쿼드를 보유했음에도 개차반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전북이고 계속 한 골을 꾸역꾸역 쳐넣으면서 승점을 챙겨가고 있는 게 민망할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반대로 제주의 경우는 주중 컵 경기에서 FC 서울에 3대1 역전패를 당하긴 했지만 정우재 선수의 공백이 좀 커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북과의 경기에서는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발 출전을 했죠. 그리고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주민규 선수의 최근 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전북 상대로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북은 또 병신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여기에는 김상식 감독님의 기가 막힌 상식 없는 전술이 있었죠. 바로 구스타보 선수와 일류첸코 선수 둘 다 선발로 내보내지 않으면서 최근 폼이 별로인 한교원 선수와 송민규 선수를 투톱으로 내세웠죠. 야, 진짜 도대체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후반 60분이 돼서야 구스타보 선수를 투입시키더라고요. 자꾸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제발 좀 그냥 상식대로 선수 기용을 하면 중간 이상이라도 갈 것 같은데 아, 참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규 선수의 골 결정력이 최근 물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민규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제주가 승리를 했고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주민규 선수의 두 번째 터닝슛 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자신만의 클래스를 보여줬던 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리그 휴식 기간 동안 전북의 김상식 감독님이 어떤 걸 준비해 올지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꾸 전북 욕을 해서 전북 팬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최근 진짜 전북 욕먹을 만한 경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면 욕 안 해요. 자, 4번 경기였죠. 수원FC 대 울산. 자, 이 경기는 이변은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결과적으로 울산이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지만 제 분석에서 단 하나 좀 틀렸던 점이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이승우 선수의 골 세레머니를 볼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 확실히 수원FC 홈에서만큼은 여성 팬들 앞에서 기가 막힌 빨딱선 컨디션을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이승우 선수의 그 슈팅은 확실히 좀 최근에 이승우 선수의 컨디션이 물이 올랐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골이었고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비교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그 손흥민 선수 존에서 손흥민 선수가 감아 때리는 슈팅인데 그걸 또 이승우 선수가 재현을 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조현우 골키퍼도 손을 못 쓰더라고요. 또 뭐 이승우 선수의 민망한 춤 골 세레머니를 보게 됐는데 어쨌든 이승우 선수 K리그 와서 활약을 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긴 하네요. 근데 뭐 역시 선제골은 수원FC가 넣었어도 수비적으로 불안한 수원FC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바코 선수와 아마노준 선수에게 두 골을 먹히면서 역전패를 당한 수원FC였습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 울산 너무 강합니다. 우승은 울산이 거의 확정이지 않나 싶어요. 자, 5번 경기 비셀고베 대 삿포로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일단 이 경기는 비셀고베가 이번 시즌 골을 너무나 못 넣고 있는 상황이었고 리그 꼴찌를 기록 중이었기 때문에 삿포로가 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삿포로의 주전 골키퍼의 부상과 주전 수비수들의 결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인 양 팀의 상황을 볼 때 무승부가 좀 적당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해외 베터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을 텐데 비셀고베 승의 투표율이 너무나도 몰리고 있다라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고 배당적으로도 이 비셀고베 승에 가까운 배당이었기 때문에 비셀고베의 승을 빼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셀고베의 승무 투픽을 드렸는데 오랜만에 비셀고베가 골이 많이 터지면서 4대1로 대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삿포로의 자살골도 있었고 퇴장도 있긴 했지만 이미 뭐 비셀고베가 3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슬슬 좀 비셀고베가 리그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스타트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6번 경기였죠. 교토 상가 대 가와사키. 자, 일단 1번 경기부터 5번 경기까지 올킬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경기 시작 시간인 일요일 오후 2시 전까지는 제가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였습니다. 1등 하면 어디다 쓸까 고민도 해보고 월요일에 휴가를 쓸까 고민도 하고 있었는데
6번 경기였던 가와사키, 개사키들이 2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기본적으로 가와사키의 주중 경기를 봤을 때, 야, 이 새끼들 진짜 축구 선수 새끼들이 아니다. 이건 정성용 골키퍼 연맥이려고 일부러 역같이 못한 경기처럼 보였다. 그 경기력이 진짜 가와사키의 경기력이라면 이 경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만 상대가 교토상가이기 때문에 교토상가의 승까지는 무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교토상가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와, 진짜 주중에 본 가와사키의 경기력이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더럽게 못하더라고요. 교토상가가 골을 못 넣으니까 자살골을 넣어주면서 1대 0으로 패배를 했는데 참 자살골 장면도 기가 차더라고요. 교토상가가 측면을 뚫고 들어와서 안쪽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했는데 뭐 누구한테 준지도 모르겠는 공을 가와사키의 사사키 아사히 선수가 기가 막히게 정강이로 자기 편 골대에 강슛을 때려버렸습니다. 걷어낸다는 게 실수를 해서 잘못 맞긴 한 건데 참 보는 사람 입장에선 황당하더라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교토상가가 1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투표율 6%의 대이변이 터진 경기였습니다. 휴식 기간에 가와사키가 제정신을 차릴지 궁금해지네요. 자, 7번 경기였죠. FC 도쿄 대 가시마. 자, 이 경기는 아직 경기 결과를 영상으로는 보지를 못했는데, 결과적으로만 볼 때 완벽하게 좀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가시마의 우에다 아야세 선수가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FC 도쿄보다 가시마의 공격력에 믿음이 더 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에다 아야세 선수가 골은 기록을 했지만, FC 도쿄의 와타나베 류마 선수에게 멀티골과 디에고 선수에게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3대 1로 패배를 기록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가시마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패턴적인 단서가 있었기도 했는데 가시마의 경기력을 너무 믿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가시마의 단통 승으로만 갔던 게 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자, 8번 경기였죠. 쇼난 대 세레스 오사카. 자, 이 경기 일단 쇼난이라는 팀에 걸맞지 않게 리그 2연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가와사키와의 경기에서 0대 4로 승리를 하면서 믿기 힘든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쇼난이 가와사키와 보여준 경기력이 진짜라면 승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레스 오사카의 경기력이 항상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세레스 오사카의 승은 당연히 가져갔어야 했죠. 결과적으로 양 팀 중 한 팀이 선제 실점을 하게 되면 선제 실점한 팀이 그대로 패배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쇼난의 승과 패 투픽을 말씀을 드렸었고 세레스 오사카가 K리그 수원 삼성에서 뛰었던 아담 타가트 선수의 골과 카토무츠키 선수의 골로 0대 2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9번 경기였죠. 가시와 대 시미즈 경기.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께만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가시와의 승리가 당연히 보이는 경기이긴 하지만, 가시와가 홈 성적이 원정보다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시미즈는 홈보다 원정 성적이 좋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가시와 승에 몰린 투표율은 확실히 좀 의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죠. 또한 가시와가 홈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고 시미즈가 원정에서 4경기째 패배가 없었다라는 점, 또한 시미즈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인데 이 패턴이 깨진다면 시미즈 승까지 보기엔 무리가 있고 무승부 정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승무패 9번 경기에서 4회 연속 정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5회 연속 정배가 뜨기는 어렵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과감하게 가시화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는데 그냥 경기력 그대로 가시화가 3대 1로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여기서 좀 챙겨야 할 단서는 올해 승무패 9번 경기에서 최다 연속 정배, 5회 연속 정배가 떴다라는 점, 축구토토 승무패 29회 차에서 좀 적용을 해봐야겠죠. 자, 10번 경기 이와타 대 요코마리. 자, 이 경기는 뭐 딱히 이변 뜰 만한 경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나마 이변이 뜬다면 요코마리의 가장 많은 골을 기록 중인 안데르손 선수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겠지만 딱히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고 싶은 경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타의 단통패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이와타가 0대 2로 패배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뭐 경기력적으로 요코마리가 확실히 잡아냈던 경기였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게 없는 경기였어요. 자, 11번 경기 인천 대 성남. 자, 인천이 현재 홈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지만 성남을 상대로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승무패에서 FC 서울 대 성남 경기에서 성남의 승리 이변을 적중을 시켰었는데
이 경기에서만큼은 경기력적으로 볼 때 성남이 승리할 일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전 수비수인 권한규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다라는 점 그리고 중원에서 맞는 활동량을 보여줬던 이종성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의 단통승을 예상을 했고 1대 0으로 인천이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경기를 봤는데 확실히 성남은 이번 시즌 강등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고 그 이유로는 용병의 활약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용병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뮬리치 선수는 뭐 교체 투입으로 들어가서 특별한 장면 보여준 게 없었고 뭐 중거리 슈팅 하나 때린 게 있긴 있었는데 그건 뭐 지나가는 개라도 막는 슛이었고 팔라시오스 선수는 도대체 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볼만 뭐 질질 끌다가 둘러싸여서 뺏기고 뭐 용병 둘이 투입되니까 경기가 더 개차반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성남은 특별한 영입 없이는 지금 이번 시즌 1부 리그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12번 경기였죠. 사간도스 대 간바 오사카. 자,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사간도스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골 결정력이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사간도스가 하는 축구 스타일과 간바 오사카가 하는 축구 스타일을 비교해 볼 때 간바 오사카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상대 전적에서도 간바 오사카가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역배로 이변을 한번 잡아보자 생각을 해서 사간도스의 단통 패로 잡았던 경기였는데 최근 그냥 경기력 그대로 사간도스가 2대 1로 승리를 했습니다. 사간도스가 세트피스나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골은 측면 돌파 후 낮고 빠른 패스를 문전쇄도하던 호리고메 유키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골을 기록을 했고 오히려 간바오사카가 크로스를 활용한 대갈바 골로 동점골을 만들었었죠. 하지만 역시나 마지막 사간도스의 골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황석호 선수가 문전쇄도를 하면서 헤딩골을 장려를 시켰죠. 우리나라 선수가 그래도 골을 기록을 해서 기분은 좋았던 경기였네요. 이미 가와사키에서 저는 멘탈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뭐 남은 경기들은 즐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13번 경기였죠. 대구 대 포항 경기. 일단 뭐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드렸던 경기였고 대구의 단통 무승부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대구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대구이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의 경기 운영을 하는 포항을 상대로 체력적으로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다만 대구가 홈에서는 응원발을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포항에 쉽게 패배할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승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2대2 무승부가 나왔고 이 경기 라이브로 다 봤던 경기였는데 K리그 오랜만에 너무 재밌게 본 경기였습니다. 포항의 빠른 스피드의 경기 운영 때문에 대구가 좀 체력적으로 불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구가 확실히 응원발을 받아서 그런지 그 스피드 있는 경기에 템포를 맞춰서 빠르게 경기 운영을 하더라고요. 확실히 보는 재미가 있던 경기였고 대구의 황재원 선수가 제카의 헤딩슛과 고재현 선수의 헤딩슛을 만들어내는 크로스를 보여주면서 멀티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죠. 확실히 대구는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력에 장점이 있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포항 역시 모세스 선수가 헤딩골을 기록을 하면서 K리그 데뷔골을 터뜨렸고 요새 정재희 선수 폼이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교체 투입되자마자 3분 만에 골을 기록을 하면서 김기동 감독님의 매직을 보여줬습니다. 김기동 감독님께서 저기 좀 전북에 가서 감독의 역할은 어떤 건지 교체 카드는 어떻게 쓰는 건지 좀 상식 없는 분께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자, 14번 경기 강원 대 수원 삼성. 자, 이 경기는 주중 FA컵 경기에서 수원 삼성이 강원을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을 했지만 원정에서는 리그 꼴찌 수준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수원 삼성 사이드로 투표율이 몰리고 있는 걸 볼 때 수원 삼성의 승은 안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토사장이 연맥이는 걸 잘하기 때문에 수원 삼성 승은 안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고 강원의 승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승과 무 중에 선택을 한다면 최용수 감독님이 주중에 수원 삼성을 상대로 털렸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준비를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양현준 선수와 정승용, 김대원 선수의 돌파가 좋기 때문에 페널티킥으로라도 강원이 1점 차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강원의 단통 승을 선택을 했는데 전반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페널티킥을 수원 삼성에 내주면서 엿됐구나 싶었는데 수원 삼성의 사리치 선수가 찬 공이 유상훈 골키퍼에 막히면서 확실히 수원 삼성이 이 경기 승리는 못하겠구나 느낌이 왔었고 몇 분 뒤에 강원의 김영빈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을 하면서 야 됐다 강원 승이다 K리그 올킬이구나 했는데 수원 삼성의 오연규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헤딩골을 기록을 하면서 1대1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K리그 올킬에는 실패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뭐 경기력적인 측면으로는 K리그 확실하게 파악이 많이 됐다라고 느꼈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8회차 결과에 대해서 쭉 복기를 해봤고, 축구토토 승무패 29회차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금요일에 첫 경기가 있는 팀들만 좀 간신히 경기력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배당이나 패턴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할 거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확실하게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주중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한 주도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